네, 잠깐 시장 특징적인 종목 좀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LG화학부터 현재 보면요. 결국은 배터리 사업 부문을 분할하기로 주주총회에서 승인이 났습니다. 다시 또 실망 매물이 좀 출회가 되면서 현재장에서 2.6% 내림세 나타내고 있죠. 하지만 최근에 이 배터리 사업 부문의 소식이 난 이후로 주가 흐름을 보면은 계속해서 박스권을 좀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60만 원 선을 깨지 않으면서 61만 원 위 그리고 63, 4만 원 정도 아래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LG화학은 현재 개별적인 이슈 때문에 아직까지 리스크가 좀 있는 가운데 삼성 SDI가 오늘장 4%의 상승을 보이고 있고요. 에코프로가 1%대로 따라가고는 흐름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락하면서 아직까지도 거래량이 많이 있는 종목이 빅히트죠. 오늘장 15만 원이 또 이탈이 되었습니다. 5% 넘게 떨어지고 있는데요. 상장하면서 35만 원까지 터치했던 주가가 보름 만에 현재 거의 반토막 이하로 내려왔습니다. 저점을 어디까지 다져야 될까라는 게 지금 이 종목을 바라보는 투자자들의 가장 큰 관심사가 아닐까 싶고요. 근데 특징적인 건 수급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과 기관이 사고 있다라는 점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피플바이오, 빅히트 다음으로 상장했던 종목이죠. 오늘장에서도 13% 급등을 하면서 아웃퍼폼 하고 있습니다. 4만 원 넘어섰네요. 주가가 2만 원 아래에서 시작을 했었는데 이렇게 빠른 시간에 조용히 치고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불확실성이 가득한 시작에서 정말 아웃퍼폼 한 종목이고요. 오늘장도 급등을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70만 원 위죠. 오랜만에 다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빨간불을 켜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최근에 좀 잠잠하다가 다시 어제장부터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동반해서 들어왔고요. 여전히 이제 첫 R&D 센터를 개소하는 등 이 위탁 생산에 대한 그 파이를 더 키워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기대감이 어제장 그리고 오늘까지도 이어진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특징적인 종목 좀 살펴봤고요. 황금 추세로 이어갈게요. MB행몰드 김성남 매니저 만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시장 뭐 비슷한 분위기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제 공략해봤던 메디포스트, 이 줄기세포 종목은 어떤가요? 네, 지금 뭐 흐름들 어제 좀 좋은 모습들 이어져 가고 있고, 지금 차트에 나오고 있는 화면에 나오고 있는 건 이제 코스닥 그 차트인데요. 코스닥을 제가 며칠째 좀 설명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요 부분들에 오늘 미국 시장이 상당히 강세를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이 조금은 좋지 않습니다. 미국 선물이 아침 시작 전부터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이 나는데 어제 이어서 좀 들어보시면 지금 맥라인이라고 하는 그 라인에 지금 걸려 있는 부분들이고 제가 말씀드렸을 때 이 정도까지는 반등이 좀 시도될 것 같다. 그다음에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정도까지 올라올 때 이제 현금을 좀 확보할 것 같다라는 얘기까지 드렸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게 이 자리가 넘어서고 나서 눌림목을 준다거나 지지받는 그런 흐름들을 보고 오히려 더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기대가 된다면 그때 다시 사도 늦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니까요. 현재 제가 이제 며칠째 말씀을 드렸던 그 흐름에서 오늘 부딪히고 있는 운봉을 만들고 있는 마이너스권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것이 어찌 보면 한 며칠간의 상승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은 쉬어가는 모습일 수 있다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드렸던 종목들 움직임들도 이제 살펴봐야 되겠죠. 지금 어제 공략을 좀 해봤던 메디포스트 어제 좀 상승이 나왔었고요. 오늘은 약간 눌림목을 주는 그런 모습 부분들입니다. 뭐 이제 이 종목도 뭐 말씀드렸다시피 지수나 어떤 흐름들 이런 것들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한 그런 상태에 있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상승에 대한 부분들은 좀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 코스닥도 지금 조금씩 힘을 다시 쓰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라서 오후나 혹은 다음 주 초반에 좀 기대가 된다라는 얘기도 좀 드려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좀 야심차게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 바로 DSC 인베스트라는 종목이죠. 오늘 어제부터 좀 강세 움직임을 만들면서 오늘 21%의 상승을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나서 며칠 이제 오래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DSC 인베스트라는 종목이 일자리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생각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대통령께서 연설을 통해서 많은 부분들에 대한 뉴딜도 다시 강조를 하셨고,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일단 지금 흐름이 매우 좋고 또 24% 정도의 이제 수익권에 좀 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현재는 이 라인만 깨지 않는다면 좀 더 갖고 가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4,600원이 깨지지 않는다면 좀 더 갖고 가셔가지고 수익을 좀 극대화 볼 수 있는 부분들로 갖고 가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리뷰를 좀 해드리면서 이러한 종목들 이제 한번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소개해드린 종목 중에서 이 자율주행차 쪽이 다시 상승이 나올 것 같다라고 얘기를 드렸던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제 이름 거꾸로 해서 남성이라는 종목이었죠. 그래서 이 종목이 제가 추천드리고 나서는 한 번 정도 강한 상승을 해서 목표가를 훌쩍 넘어갔었지만 눌림목 주고 이럴 때 늘 자리가 좀 좋은 종목분들 있잖아요. 제가 이제 10월 6일 날 말씀드렸으니까 그때도 이제 말씀드리고 나서 2, 3일 후에 이제 상한가를 가는 그런 기억을 토해냈죠. 그리고 다시 한번 이런 자리 20일 이동평균선 정도까지 눌림목 주고 그 사이에 거래량이 크게 분반되지 않은 그런 눌림목 구간이 된다라면 그럴 때 매수해 볼 수 있다는 얘기도 드렸고, 제가 한 번 정도 아마도 27일이었던 것 같아요. 27일, 28일 정도에 남성이라는 종목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어쨌든 미래 세상이 다가오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종목들 중에서도 아무 종목이나 그냥 너무 짧게 단타 치는 그런 식의 매매보다도 조금 꾸준하게 갖고 가볼 수 있는 종목들은 이러한 쪽들에서 가능할 것 같다라는 얘기도 좀 드렸는데, 오늘 어쨌든 좋은 움직임들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뿐만 아니라 남성뿐만 아니라 뭐 관련되어 있는 다른 이런 섹터 쪽에서도 좋은 모습도 보여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DSC 인베스트먼트라는 이 종목뿐만 아니라 무슨 인베스트 이렇게 붙어있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어제부터 강세를 많이 나타내고 참투사라고 표현하는 이런 종목들이 오는 강세인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릴 종목은 그 종목들이 강한 상승을 하는 이유와 맥락을 같이 하는 좀 더 직접적인 종목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의 종목도 한번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지난 종목들까지 보니까 그래도 수익을 잘 내고 있어서 참 다행이고 기분 좋네요. 오늘 어떤 종목 들어가 보면 좋을까요? 네, 자, 오늘 말씀드려볼 종목은 세 글자입니다. 비덴트라고 하는 종목이고요. 비덴트. 아마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코드 번호가 121800이고요. 현재가가 뭐 한 6,680원에서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중입니다. 뭐 이제 황금 추세에 제가 추천을 드리는, 좀 말씀을 드리는 종목의 스타일을 좀 이제는 좀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절대로 저는 급등하고 있는 종목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너무 길게 횡보하는 종목도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비덴트처럼 10월 22일인데 10월 22일 날 이런 강한 상승과 대량의 거래량을 동반하고 그 이후에 눌림목을 주고 가격 조정을 줬지만 거래량이 터지지 않는 이런 종목들, 이런 부분들에서 다시 이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져볼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이 황금 추세에서 제가 이제 아무래도 초보자분들이나 연세가 좀 많으시거나 이러신 분들이, 또 직장인분들이 좀 아무래도 너무 빨리 왔다 갔다 하는 종목들은 좀 대응하기 어려우실 거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안정적인 종목도 아무리 좋은 종목들도 좋은 자리, 눌림목 자리에서 잘 공략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포인트를 좀 생각하시면서 앞으로도 계속 봐주시면 좋겠고요. 비덴트라고 하는 회사는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즘에 갑자기 떠오르기 시작한 어제 뭐 무슨 인베스트 내지는 무슨 창투사 이런 것들이 올라간 이유가 최근에 그 디지털 화폐, 그러니까 과상 화폐가 되겠죠. 이런 디지털 화폐 가치 상승이 지금 많이 공식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에서도 디지털 화폐에 대한 공식화를 선언하기도 하고, 유럽에서도 마찬가지로 유로존에서도 디지털 화폐, 유럽중앙은행에서도 마찬가지 그런 언급들을 좀 했었죠. 미국에서는 아직 디지털 화폐를 좀 보이고 생각하고 있지 않다. 이런 그런 장점을 모르겠다. 이제 이렇게 파월 의장이 얘기는 했지만, 어쨌든 많은 부분들에서, 많은 국가들에서 디지털 화폐를 좀 공식화하거나, 또 최근에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페이팔에서 가상화폐를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고 결제나 이런 부분들을 가상화폐로도 가능하게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앞으로 정말 이제 그냥 가상화폐가
그냥 어떤 무형의 가치가 없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가치를 가지고 화폐로서 사용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들이 좀 살아있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덴트는 빗썸 아마 많이들 아실 거예요. 몇몇 이제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이 가상화폐 거래소들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빗썸 지분을 좀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빗썸이라고 하는 요 회사들도 어마어마한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엄청난 그런 실적들을 초기에 거뒀던 것들 아마 많이 아실 텐데요. 어마어마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오늘 빗썸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아마도 흑자 전환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을 가져봅니다. 사실 적자 전환을 했었어요. 근데 적자 전환을 했었었는데 그것을 바로 1년 만에 흑자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감들이 살아있고 그렇기 때문에 10월 22일 보시다시피 이런 급등세를 보여줬고 또 다시 밀리면서는 거래량이 나오지 않는 또한 가상화폐 관련 주들이 최근에 계속해서 강세를 같이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들도 우리가 좀 관심 있게 그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포인트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보시면 좋겠고 2018년도가 가장 좀 핫했죠. 비트코인 관련돼서 어마어마한 핫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때 그 EPS가 2,828원이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좀 좋았었는데 작년 2019년도에 이제 그 어떤 뭐 코인 관련돼서 좀 제재가 가해진다거나 혹은 이제 좀 침체기가 있었죠. 그러면서 약간 적자 전환이 마이너스 한 258원 정도. 그러니까 EPS 핫할 때는 2,828원이었는데 적자가 나올 때는 258원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현재 현재 상반기 EPS만 흑자로 342원이어서 우리가 조금 종목들이 어렵거나 시장이 좀 어렵거나 이럴 때에 관심 있게 봐볼 수 있는 그런 섹터 쪽에서 한 가지가 바로 흑자 전환하는 기업들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기대감들과 실적이 뒷받침이 돼서 가는 것들이기 때문에 한번 상승을 시작하게 되면 생각보다 매우 강력한 상승들을 해나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일단 아무래도 상반기만 해도 이미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 342원 정도가 나왔다면 아마도 하반기까지 나타나게 된다면 아마 내년에 실적 발표할 때는 상당히 좀 기대감이 있는 그런 실적이 발표되지 않을까. 그 시간이 상당히 좀 길었죠. 2018년도에 합했던 게 이제 다시 부각되는 부분들이니까 지금부터 보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봅니다. 자, 그래서 차트 설명을 좀 드려보면은 그동안 이제 비덴트라고 하는 종목이 크게 부각된 적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2018년도에 좋았다가 2019년도 침체를 좀 맞이했다가 그래도 이제 다시 한번 올라갔다가 최근 들어와서 대량의 거래를 터뜨리면서 그렇죠? 보시다시피 최근에 들어와서야 대량 거래를 터뜨리면서 코로나 폭락 이후에 어마어마한 그런 상승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아무래도 크게 올라갔던 종목들보다는 바닥권에서 바닥 따지고 상승을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 종목들이 강한 상승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장기적인 목표가로는 9,000원 내지는 10,000원 정도까지 보고는 싶지만 일단 현재 구간에서 조금은 단기적인 목표가를 먼저 제시해 드린다면 8,000원을 목표가로 좀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가는 5,700원 잡아드리니까요. 손절가까지 반드시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정말 우리 기술 투자 같은 대표적인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시작해서 눈에 띄더라고요. 비덴트를 오늘 공략을 해봤습니다. 6,680원 올라가고 있는 중에 공략을 해보고요. 목표가 8,000원, 손절가 5,700원으로 잡겠습니다. 네, 오늘 금요일 무료 방송 하시나요? 네, 자, 오늘도 오후 4시에 여러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는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아까 이제 코스닥 차트를 먼저 좀 봤었습니다만, 코스닥이 지금 이 자리에서 과연 아까 말씀드렸던 넥라인을 뚫고 올라갈 수 있을지, 올라가게 되면 그 다음 흐름은 어떻게 될지, 혹은 실패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을지, 이러한 부분들을 또 다음 주를 대비하는 또 이제 11월이잖아요. 11월을 대비하는 그러한 전략들을 꼼꼼하게 챙겨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MBN 골드에서 오후 4시 뵙도록 하고요. 문자 샵 2034번으로 김성남 보내주시면 친구가 되셔서 쉽게 참여하실 수 있으시니까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